더 이상 실패는 없다. 이노튜브 MC 정아이. 유효성외과 대표원장 김시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성형수술 관리법 4탄 가슴 성형 후 관리법입니다. 네, 다른 수술보다 가슴 수술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 부위도 크고 보형물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리 준비물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정브라입니다. 일반적인 가슴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1대 맞춤 보정브라를 만들게 돼 있죠. 우선 정확한 방법으로 주치의가 지시한 대로 착용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좀 잘못 착용하게 되면 이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이 부분이 깎이면은 상처가 안 좋아져서 다시 좀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가슴이 생기면서 밑선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밑선 맞춰서 이 아래 밴드를 착용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면 안 되겠죠. 가슴이 커졌다고 당겨 올리시면은 안 됩니다. 10년이 넘게 가슴이 없는 채로 살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새로운 속옷 라인에 적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는 이런 보정브라를 착용하지 않고요. 가벼운 드레싱으로 일단 나가셨다가 퇴원하실 때 그때 보정브라를 착용하게 됩니다. 네,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상태로 겉옷을 입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두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미리 패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옷도 너무 깎인 옷은 피하시고 헐렁하고 큰 옷이 좋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좀 붓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꽉 끼는 옷 입고 오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 못 입습니다. 두 번째는 윗밴드입니다. 윗볼록을 방지해주는 아이템이죠. 맞습니다. 이 보정브라는 아래쪽에서 보형물을 받쳐주는데 위쪽으로 보형물이 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윗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윗밴드도 너무 꽉 조으면은 이 보형물이 아래로 갈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뭐죠? 처음 보는데? 치료할 때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이 피주머니인데 JP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수술 부위에 이제 피가 보이지 않도록 피를 배출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우리 과 말고도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다양한 과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하루든 며칠이든 설치를 해가지고 피가 안 보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피주머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은 피주머니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는 의사마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피주머니 타고서 그 상처를 타고 상처가 근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그래서 아주 많은 의사들이 피주머니를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만 딱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피주머니를 하지 않아도 피가 안 골 정도로 지혈을 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첫날에는 특히 수술 끝났을 때 이제 그 마취가 깰 때 혈압이 올라가고 예상치 못한, 내가 수술 중에는 발견 못한 혈관에서 피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정도의 그 아주 작은 미묘한 출혈은 구연구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 그러니까 처음에 가슴이 피에 의해서 빵빵하게 부으면서 아픈 것 때문에 통증을 막고 붓기를 좀 덜 생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미처 지혈하지 못한 혈관이 너무 많이 피를 내는 경우에는 액관이 없으면은 피가 좀 많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다음날 다시 열어서 피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연구축을 만드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피통을 찰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는 유지합니다.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돌발 변수를 막는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관리법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슴 성형 후 마사지는 꼭 해야 할까요? 네, 순수하게 스무스 보형물을 쓴 경우에는 마사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스무스 보형물은 감촉이 좋은 반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면서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3개월의 마사지가 필요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마사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최근에 A사 물방울 보형물도 있고 매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 텍스처가 아닌 입자가 좀 큰 보형물에 의해서 희귀 림프암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일단은 마이크로 텍스처를 많이 쓰는 추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스무스 보형물이 좀 더 유리하고 촉감에서도 약간은 더 앞선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감이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라 하면은 스무스 보형물을 써가지고 3개월 정도 마사지를 굳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담을 받아서 본인한테 맞는 그 보형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야 할까요?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는 이 상체를 높인 채로 주무시는 게 이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하죠? 통을 뺀 다음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상처는 방수 테이프로 붙여드리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흉터 레이저는 언제 받아야 좋은 건가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6개월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서 1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술을 했으니까 좀 안정을 취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주부님들은 좀 빨리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의 없이 일주일째 일을 또 상체를 특히 쓰는 일, 뭐 물건을 든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좀 힘을 많이 주는 일이죠. 간혹 그렇게 해서 피가 좀 다시 고여서 일주일째 피를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체를 안 쓰더라도 혈압이 오르는 배에다 힘을 많이 준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운 나쁘면 이제 구토하다가도 피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이 증가되는 것도 그렇고 혈압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타 등등에 관련된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성형 정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유노튜브 MC 정하이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